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2월 20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부분 종목들이 크게 또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 좀 많이 올라갔던 성황밴드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또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드디어 10만원을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보기 전에 먼저 증시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5,800포인트로 2.3% 올라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9천억을 매도했지만 기관 투자자가 1조 7천억을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가 지금 이제 끝도 없이 올라가는 형태이고요.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또 블랙록이라는 펀드사가 또 대규모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계속 이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4천에서 출발해가지고 거의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쯤 해서 이제 조정을 좀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정 받지 않고 지금 홀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정말 강세장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거래량 자체가 지금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거래량 붙어주면서 올라가는 적은 보기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고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5,800이라고 해서 이제 높다라고 평가하기가 애매합니다. 어디가 고점일지 지금 이제 가는 끝까지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이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일부 빠져나가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또 커버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사실 외국인 투자자 3조 매도했지만 이전에도 3조 매수를 한 모습이 있어서 투자 수급적으로는 크게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 0.6% 정도 하락해서 3,500억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는 좀 다른 움직임이었고요. 대형주들이 지금 이 코스피에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상승도 코스피에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일단 1100포인트에서 크게 지금 더 뚫고 올라가진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급등 이후에 좀 시간을 둔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다가 한번 다시 튀어오르는 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도 한 20%씩 이렇게 단기간에 튀어오른다고 했을 때는 이후에 또 그렇게 튀어오르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정부의 정책이 이 코스닥을 주시를 하고 있고 코스피가 오른 만큼 코스닥도 지금 올라갈 만한 그런 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주시를 해볼 만합니다. 코스닥도 지금 거래량 자체는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크게 코스피처럼 쭉 이렇게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1조 매수했던 것을 일부 빠져나갔고요. 기관 투자자는 오늘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위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해외 증시는 니케이 1% 정도 하락했고요. 상해 종합은 아직도 휴장이고, 그다음에 나스닥, 다우도 0.5%씩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코스피만 이렇게 홀로 간다라는 것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하고 이 전체 이제 기업들이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성장세가 보이다 보니까 정말 올해 이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다 집중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니케이도 이전에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 우리나라 증시에 비하면은 상승폭이 크진 않죠. 그래도 니케이도 꽤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5만 포인트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나스닥은 지금 최근에 크게 올라가지 못한 채로 계속 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습니다. 테크 종목들이 지금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우 산업도 일단 꾸준히 올라가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만큼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4,000포인트에서 5,800까지 오는데 한 두 달 걸렸나요? 두세 달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은 지금 다우는 10%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환율은 지금 1,449원 정도 USD, 미국 달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도 조금씩 하락했는데 일단은 크게 급락하진 않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 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곧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이벤트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충분히 환율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이제 엔화의 이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이 서서히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압박도 우리나라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미 수출량이 엄청나게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환율이 계속 높게 올라가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환율을 관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구간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고점을 찍고 쭉 떨어지던 그런 형태처럼 이 1,300원 중반까지는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전체적인 추세를 완전히 깨는 그런 하락세는 조금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시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봤고요. 네. 오늘 주요한 소식들 또 전달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속 전쟁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란에게 보름 주겠다라고 트럼프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의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미국의 전략 자산도 집중되고 있고 이란도 지금 결사항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협상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한 2주 정도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혹은 트럼프가 보름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전에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간 이제 행적을 보면 이 중동의 이벤트 같은 경우는 좀 으르렁대다가 빠르게 좀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뭐 공격을 안 하진 않았지만 공격을 일부 하고 말든지 하루 만에 이제 반짝 그런 이벤트가 벌어지고 끝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장기전이 시작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11월에 중간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지금 계속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곳에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일맥상통하지 못하는 얘기죠. 그래서 전쟁을 빨리 끝내고 미국이 취득할 수 있는 이득을 빨리 얻고 그것을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을 해야지만 이제 11월에 이 선거를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이제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이 전쟁을 유도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이 빠르게 상황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중요한 소식이 미국의 대법원이 이르면 20일 밤 20일 밤이면 오늘 밤이죠. 그리고 내일 자정쯤 그죠? 넘어가는 자정쯤에 관세 사건이 결론 날 수 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르면 20일 관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한국 시간 21일 넘어가는 자정에 심리를 제기를 하고 판결 가능성에 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일 아니면 24일에서 25일 정도 선고를 한다라고 하고요. 다음 주까지는 소식이 나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이제 유지가 되거나 관세가 전면 무효화가 되거나 중간 선거까지 효력 유지를 하거나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JP모건에서 내놨다라고 하고요. 어떤 결과든 간에 S&P 지수가 1에서 2% 정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가 무효화된다면 향후 이제 우리나라와 뭐 일본의 그런 대미 협상도 조금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관세 무기화를 해서 이제 미국에다 투자를 유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트럼프 행정부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다음 상호 관세 말고 다른 조치를 품목 관세를 또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마냥 이제 저 소식이 미국 전체를 크게 흔들 만한 소식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정책이 좀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선거 입장에서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이제 AI 동맹에 인도도 팍스실리카, AI 동맹 팍스실리카 이름이죠. 그래서 참여를 한다. 그래서 중국 견제에 합류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인도가 최근에 미국 쪽에 조금씩 비중을 두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도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뭐 선물 지표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지표는 부합 수준이고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판결이 앞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세 판결을 좀 보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뭐 특별한 움직임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은 국채 금리 지금 4.07% 정도, 10년물 국채 금리 뭐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도 뭐 큰 가격 변동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빠르면 내일 이제 전달 드릴 수도 있겠네요. 관세 관련 소식을. 그래서 그 시장에 어떤 반응이 오는지도 한번 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시장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5,500원 상승해서 5.6% 상승했고요. 103,9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10만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치고 나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전처럼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가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때도 이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좀 적은 채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올라갈 만한 타임이다라고 생각은 되고요. 조금 더 이제 힘이 실리면서 올라가면 좋았겠지만 일단은 1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반복된 이제 저항선을 뚫고 나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힘을 더 받으면 빠르게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별 거래는 뭐 봤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24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는 60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씩 매도했던 거 그대로 뭐 받아주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참 이제 익숙하지 않은 숫자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이제 6자리까지 와버렸습니다. 현대건설은 3,700원 올라서 3% 정도 올랐고요. 12만 8천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현대건설도 13만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전날보다 작았지만 확실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14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3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MSCI 관련된 이슈가 끝날 때까지 계속 올라갈 거고요. 원자력 테마도 움직이면서 더 좋은 움직임이 지속되었습니다. 자, 현대건설도 좋고요. 한전기술도 8.3% 올라가면서 16만 4천원. 그래서 힘을 받으면 가볍게 뛰어갑니다. 그래서 고점, 이 피크점도 오늘 잠깐 넘어서 왔었고요. 한전기술은 그대로 지금 밀어 올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많진 않았지만 가볍게 뛰어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7만 주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도 5만 6천 주 매수하면서 최근에 이제 매도했던 부분을 다시 메워주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은 가볍게 치고 나가죠. 그다음에 S&T에너지도 3% 정도 올라서 5만 100원. 드디어 이제 종가 기준으로 5만 원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좀 하락세를 크게 겪고 나서 U자로 이제 턴어라운드를 완벽하게 진행했고요. 음운구름 돌파하면서 다시금 이제 상승세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구간에서 다시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14만 주 매도를 하긴 했는데 일단 기타 금융 쪽이었고요. 나머지 뭐 투신, 연기금 쪽은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만 7천 주 정도 매수를 해서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BHI는 7%또 올랐고 5,800원 올라서 88,800원. 그래서 지금 9만 원까지 찍고 왔습니다. 금방금방 올라가죠. 뭐 주마다 이 앞자리 수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HI도 이제는 6자리 숫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치고 나가는 그림이 있어서 BHI도 올라가고요. 워낙 소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190만 주 정도 거래되었고요. 3일 정도 해서 바짝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13만 주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 5만 5천 주 정도 매수했고요. 확실히 양매수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성광밴드고요. 4만 150원입니다. 성광밴드도 오늘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하루 지정이 되었고 지금 성광밴드 주가 잘 유지해주면서 뭐 4만 원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 주의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목도 한번 출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오랜 이 박스권을 한 번에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볍게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3만 7천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만 7천 주 매도를 했습니다. 성광밴드도 주시를 해볼 만합니다.
자, 이제 태용도 움직입니다. 3,450원 올라서 10.4% 올랐고요. 36,550원. 그래서 태용도 계속 갇혀있던 그런 형상에서 자, 이제 3일 정도 만에 바로 이 갇혀있는 구간을 뚫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윗꼬리가 아닌 종가 기준으로 새로운 구간에 도달을 했고요. 이전에 이제 한참 올라가고 나서 조금 이제 저항을 받던, 그리고 잠깐씩 튀어 오르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구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38,000원 정도에서 또 한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저항을 받아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갈 때는 이제는 46,000원 그대로 튀어 오르면서 네, 그 이상으로 튀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도 괜찮았고요. 주시를 해볼만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15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20만 주 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가 오늘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투신 바짝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다시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우진이고요. 우진은 900원 올라서 3.4%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3만원 찍고 왔죠. 그래서 3만원 가볍게 돌파를 했었는데요. 아쉽게 눌러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치고 갈 그림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위아래로 흔드는 이 구간에서 이제는 뭐 치고 나갈 그림 확실해 보이고요. 네, 이 3만원 돌파하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계측 기업으로서 주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지금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일부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 보성파워텍은 상한가를 갔죠. 29.92% 올라서 12,680원. 그래서 보성파워텍도 계속 이제 상방 수렴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각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나왔고요. 우리 기술과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파워텍도 지금 뭐 여기 오랫동안 4,000원, 5,000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방에 그냥 2배 이상을 올려버리죠. 오늘도 290만 주 매수를 했고요. 우리 기술도 아주 가볍습니다. 1,900원 올라서 14.67%, 14,85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은 벌써 지금 주가가 4배 가까이를 단기간에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4,000원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대로 밀어 올리죠. 그래서 아주 가볍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170만 주, 기관 투자자 45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아주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뭐 이 주가가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주가까지 왔습니다. 아마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지금 가격을 보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들 보지 못하던 가격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나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도 이 가격을 볼 수 없는 가격대까지 곧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다음 달이 됐든 뭐 하반기가 됐든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힘을 제대로 받으면 네, 지금 뭐 2~3배는 그냥 쉽게 뛰어오르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좋고 이 테마가 주목받을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아서 정말 이러한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올해 너무나도 빠르게 치고 나간다면 익절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익절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적어도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라는 빅 이벤트가 있을 때까지는 가져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까지는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장 이제 이 테마에 대한 움직임이 더 이어질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큰 상황 좀 있죠. 그래서 미국의 상호 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하냐 안 하느냐 미국에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늦으면 다음 주까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관세가 이제 무효화가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래서 바로 이제 베센트 장관이라든지 이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그 다음 플랜을 준비를 했을 텐데 그 다음 플랜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이 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는 이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실체화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촉각해서 이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차트에 대한 분석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시장에 대한 시황, 흐름과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이 산업군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일단 산업에 대한 흐름을 보기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매도 잔고가 좀 특이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매도 잔고가 오늘로서 110만 주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200만 주대에서 놀던 게 서서히 줄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110만 주까지 줄었고요. 잔고가 다시 0으로 수렴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황이 주가가 올라가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제 주가가 갑자기 올라간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요. 오늘은 뭐 계속 대미 투자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미 투자가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일단 원자력 테마가 움직인 것 같고요. 유망한 프로젝트로는 원전 쪽, 그 다음에 전력망 쪽, 석유화학 쪽 이렇게 계속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 이제 러티닉 이 미국 장관도 상무부 장관도 원래는 이제 한국과 일본이 첫 번째 프로젝트가 원전을 할 거다라고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일본의 대미 투자를 까보니까 1호 프로젝트에 원전 프로젝트가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원전 프로젝트를 제외한 이런 가스 프로젝트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그때는 꺾일 수는 있겠죠. 1호 투자를 까보니까 원전 프로젝트가 아니라 좀 이제 알래스카라든지 이런 셰일가스에 집중된 프로젝트였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제가 집중하는 것은 이 1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1호가 됐든 2호가 됐든 결국에는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다. 2호 프로젝트가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2호 프로젝트는 차세대 원자로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차세대 원자로는 이 G 쪽과 그다음에 히타치의 합작사인 그 SMR 모델을 건설하는 거, 그게 1,000억 달러 투자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웨스팅하우스 프로젝트에 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이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호에서 이렇게 LNG 쪽에 집중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2호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지금 1호냐 2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게 일본에서부터 지금 소식이 들려왔을 때는 시작하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죠.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시장도 기대는 되지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당장은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이 수주량이 많고 그런 이제 금액이 크겠지만, 이 SMR에 대한 전용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주 목표까지 올해는 1.1조 원까지 수주를 할 거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원자력 수주 목표가 4조 9천억인데 그 중에 22%를 이제 SMR로 수주 목표를 잡았고요. 상당히 이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도전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첫 수주가 이르면 1분기 내에 가시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동안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등 글로벌 SMR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주기 공급을 해왔는데, 준비를 해왔는데, 뉴스케일이 상반기 중에 미국 유틸리티 기업 테네시 밸리 공사 TVA와 SMR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주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 이 TVA와 진행하는 SMR 프로젝트는 엄청나게 큽니다. 6기가와트 목표이고요. 총 60기까지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 TVA 최고 경영자가 방문을 한 것 같고요. 제작 영향을 직접 확인한 뒤에 뉴스케일과의 파트너십에 확신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미 원래 아이다호주에 제작되려고 했던 그 주기기 일부를 봤겠죠. 그리고 완성하는 그 공장을 봤을 거고요. 그래서 이 최고 경영자가 실체를 확인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TVA와 상반기에 실제로 계약이 되는지가 중요해 보이고요. 실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치에는 이 뉴스케일 파워의
SMR이 거의 100개 이상으로 목표치를 잡아놨어서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테라파워도 지금 와이오밍주에 첫 SMR 발전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24년에 착공했고 1분기 중에 원자로 부문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리츠증권연구원은 TVA와 뉴스케일 계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1기가와트 이상의 수주가 나온다면 해당 계약만으로 올해 SMR 수주 목표는 충족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와이오밍 프로젝트도 주기기를 모두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수천억 원의 수주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두 개 다 하면 벌써 1조 6천억 이상으로 지금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프로젝트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삼성물산 근데 이제 미국의 SMR 대장주 뉴스케일 파워 지분을 360만 주를 매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작년 4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면 주가가 한참 많이 올랐을 때거든요. $50, $60 할 때. 그래서 그때 좀 매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 상승으로 투자 회수를 했고 그것을 다시 이 원자력 투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한 소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의 현재 주가는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다시금 저런 테네시 밸리와 공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주가는 또 바로 뻥튀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당장 크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루마니아 쪽에서 이제 체레나보다 원전 현대화 증설 속도 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수주에 들어간 거라서 좋긴 한데요. 근데 SMR이 이제 자금 부담이 있어서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마니아 총리가 70억 달러가 들어가는 SMR보다 기존 원전 확장이 더 현실적이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 유로를 지금 3, 4호기의 증설에 집중을 하고 SMR은 좀 후순위로 미루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프로젝트가 승인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모듈 6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승인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 1호기를 우선 건설해서 시험 운영을 하고 나머지 5기를 결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비용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다호주도 6기 진행되던 게 원래 루마니아로 투입되려고 했는데 그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진행은 되긴 하지만 예상보다 이제 그 개수가 적다. 초도기 검증을 하고 그 뒤에 진행을 하면 사실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일단은 좋지는 않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저 테네시 밸리와 어떤 계약을 하는지가 향후 큰 이 SMR 시장에서의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우라늄을 퇴출을 선언했었죠. 그래서 28년도까지 러시아산 우라늄을 이제 그때부터는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핵연료에 대한 자립 공급망을 복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3조 원대의 핵연료 자립 공급망을 복원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디서 하느냐? 지금 이제 센트러스에서 글로벌 EPC 쪽과 이제 플루오르와 이제 계약을 했고, 그래서 13년 만에 미국 본토의 농축시설 대확장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차세대 SMR 연료 양산 체제에 가동을 하게 되고요.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산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핵연료부터 투자를 한다는 걸 보았을 때는 향후 이제 미국 내에 SMR을 엄청나게 지어서 운용하겠다는 그런 목표치가 보이는 것 같고요. 실제로 연료에서부터 그런 핵 에너지에 대한 그런 활용성까지 미국은 정말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이제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SMR은 또 이제 미국 외에도 영국 시장까지 진출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영국 시장에 대한 그런 설계 평가 절차를 포함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롤스로이스는 이제 영국 기업이긴 한데 그 SMR이 이제 요코가와라는 일본의 이 제어 시스템 기업과 전략 협력을 본격화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원전도 그냥 운용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트윈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하게 운용하겠다. 그래서 어제도 소개드렸지만 엔비디아와 미국의 국립연구소가 또 손을 잡고 원전 건설에
이제 혁신을 이루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과 그런 불필요한 부분들을 생략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건설 기간 자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좀 이렇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원자력 발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듯합니다. 향후 이제 AI까지 같이 적용이 되면서 운용이 효율화되고 그런 이제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중할 것은 지금 중동 쪽이 시끄럽긴 한데요. 미국이 그 틈을 타서 사우디와 핵 협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동안은 미국과 사우디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가 좋았다가를 반복을 했습니다. 이 핵 협상 때문이었는데요. 사우디는 우라늄 농축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우라늄 농축을 시켜주면 핵을 만들까봐 트럼프 행정부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이제 꺼려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이 핵 협상이 추진이 되었고요. 그게 지금 사우디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 우라늄 농축이 당장은 핵무기에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아무튼 지금 미국은 핵 연료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중동 쪽에 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우디 쪽과 어떤 핵 협상을 하는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합의가 잘 된다면 이제 사우디의 본격적인 원자력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동안 대형 원전과 SMR 프로젝트가 다 보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시작되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우디 쪽에 우리나라가 거의 단독으로 지금 중국과 대결을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저렇게 이제 미국이 핵 협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쪽으로 올 거고요. 그걸 이제 AP1000을 할지 APR1400을 할지 그게 문제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도 사우디와 직접 개발한 스마트 100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공동 개발이기 때문에 그 스마트 100을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SMR도 우리나라에게 이제 실증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 시장이 상당히 크게 지금 보여지는데 향후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이고요. 미국에서는 계속 이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패권에 속도전을 내서 무리하게 전력 부족한데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탄소를 배출하는 뭐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렇게 모든 플랜트를 까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개발 안 하면 결국에는 후순위 경쟁자에게 밀린다. 중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과 산업계가 상당히 지금 이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해서 이 왈가왈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도 나중에 중요해질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유예한다면 사실상 이제 AI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오면서 좀 이제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중국과의 그런 견제가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견제를 아직은 힘을 실어주면서 좀 더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개발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일단 계속 깔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중요한 것은 증시 전체 시황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관세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가 오늘 이제 밤 혹은 내일 새벽이나 아니면 뭐 24일, 25일 정도에 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판결이 나면 증시가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잠잠할 수도 있겠지만 이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또 트럼프 행정부의 이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또 관세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관세가 무효화된다든지 혹은 이제 그 관세가 무효화되면서 향후 미국의 부채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각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상승장이 잠깐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 쪽에 전쟁 상황, 그래서 중동이 확전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트럼프의 중간 선거를 위해서라면 중동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빠르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적절한 시점에 서로 뭐 주고받고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장기화 시켜봤자 도움될 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대미 투자가 이제 우리나라 1호, 2호 프로젝트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거기에 이제 원전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하겠죠. 아마 들어갈 확률이 거의 100%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1호가 됐든 2호가 됐든 그 발표가 나서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가 이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입장에서, 그리고 그 원전 관련 입장에서는 이제 TVA, 아까 테네시주의 테네시 전력공사와 뉴스케일 파워의 큰 계약 소식이 상반기 중에 있을 것이냐, 그래서 SMR 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가속화될 것이냐라는 거.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이죠. 요거 말씀 안 드렸네요. 그래서 국내 시장이 이제 대형 원전과 SMR이 지금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부지 선정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제 2기, 1기가 아니라 더 늘어나는지도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국내 부총리도 그렇고 좀 이제 전반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 필요성을 계속 언지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불가피하게 이제 확대가 됐다면 그런 이 호재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12차 전력 소국 개봉 계획이 아마 상반기 중에는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뭐 다 좋은 쪽으로 가버리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20만 원이고 30만 원이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뭐 7, 8천 뭐 넘어서 10,000포인트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다 레벨업을 할 거니까 지금은 전체 큰 맥락만 잘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